하게 볼게요. 하여튼 수평이들 어서 오시고 유튜브 형님들 어서 오시고 파라나 잘린 강한 무성입니다. 어서 들어오시고 어제도 이제 한쪽 팔로 고군분투 해가지고 이제 뭐 안 잘린 팔 안 잘린 이제 NBA는 가져왔습니다만 해축구도 뭐 다행이기는 하죠. 빠르게 인지 잘 해가지고 그냥 메인 안 던지고 소액으로 가볍게 서브만 좀 찍으면서 놀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고 어쨌든 아쉬운 건 이제 언어버가 있었으면 맞았을 건데 뭐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오늘도 이제 제가 일전 방송한 이유는 뭐 지금 녹화 끊기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언어버가 없기 때문에 해외 축구를 빨리 끝내놓고 메이저리그 제가 두 바퀴 선발 두 바퀴 돌 때 동안은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래 아주 디테일한 분석을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냥 메이저리그에 좀 디테일하게 분석 들어가고 축구를 빠르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게 맞는 것 같아. 이 메이저를 가져와야 돼 일단. 축구가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부분은 오늘 그러니까 토요일 오늘자 해외 축구는 제가 볼 때 승패 핸디로만도 찍을만 해요. 오늘자까진 괜찮아. 매치업을 제가 쭉 다 봤었거든요. 어쨌든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내일은 조금 빡세. 나 솔직히 내일 맞출 자신 없어요 해축. 매치업만 봤을 때 이걸 승패를 어떻게 맞추지 싶은 매치업들이 여러 경기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몇 개가 없어 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괜찮다라는 거 불행 중 다행이죠. 이틀 중 하루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어쨌든 빠르게 좀 분석 마무리하고 저도 메이저 좀 정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로나 대 알라베스. 라리가 먼저 들어갈게요. 이 전 경기 하나 뭐 있지 않았나? 에버튼 안 살아있네. 이거 하고 하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하위권에 지로나가 이제 후반기에 승점을 워낙 많이 까먹어가지고 13위 승점 34점. 알라베스는 이제 강등권. 레가네스와 승점이 동률이고 아마 이게 상대 전적 앞서서 그런가 골득실 앞서서 그런가 어쨌든 승점이 동률인 상황에서 오늘 경기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로나가 어쨌든 간에 예전에 그 강함은 사실 많이 잃은 지 많이 오래됐어요. 뭐 후방에서 빌드업도 많이 읽혀가는 부분이고 사실 지로나가 그러니까 축구 자체가 조금은 이제 한물 간면서 지로나의 성적도 같이 떨어지는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해외 축구의 전반적인 이제 트렌드는 전방 압박이나 강한 프레싱을 통한 빠른 역습 보통 이런 실리적인 부분들의 팀들이 지금 다 잘 나가는데 지로나는 완전히 점유율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축구가 가면서 지로나도 같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물살에 한번 휩쓸려가지고 지로나가 휘 졌다가 이제 그 물살이 잔잔해지니까 같이 가라앉는 그런 느낌입니다. 최근에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있고 최근 10경기 뭐 컵대회 포함 10경기 성적에서 단 1승밖에 없어요. 1승 3무 6패 많이 떨어져 있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측면에 뭐 브라이언 힐이나 뭐 마틴 같은 전방에서 이제 그래도 공격을 좀 해줄 수 있는 많이 뛰어다니는 선수들 둘 정도가 빠지는 그 외에 결장전 없습니다. 어쨌든 빠지는 지로나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도 수비 쪽에 주전 수비수 한 명 출전 정지로 빠지는 부분인데 알라베스는 기본적으로 경기력 자체는 준수해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전방 압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뛰는 옛날 알라베스랑은 조금 달라진 부분이죠. 어쨌든 많이 뛰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은 꽤나 수준급으로 지금 강등권 팀 치고 수준급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지난 라이오전에도 그렇고 제가 뭐 라스팔마스전에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금 안 될 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팀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당장의 최근 두 경기에서의 어떤 내용과 결과만 봐도 라스팔마스전 원정이었거든요. 알라베스가 2대 0으로 이기고 있었어요. 2대 0으로. 추가 시간에 두 골 먹고 비겼습니다. 물론 저는 이때 프렌을 봤었기 때문에 아주 감사했어요. 아마 적중했을 거야 이날. 아니다. 뭐 다른 게 틀렸나? 아무튼 간에 이때도 제가 알라베스가 더 잘한다고 알라베스 좀 경기력 좋다고 했는데 2대 0 나오고 있길래 아 이거 알라 승무로 갔었어야 됐구나 막 싶었거든. 라스가 역배였어요 이때 홈인데도. 근데 추가 시간에 어쨌든 했고 직전 경기 라요전에도 이건 홈이었는데 0대 2로 졌거든요. 이때 PK 실축했어요. 1대 0 상황에서. 두 번째 골은 약간 좀 후루쿠 골이야. 어제 라요 경기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외에도 실축 외에도 알라베스가 찬스 한 뭐 두세 개 날려먹었어요.
경기는 알라가 더 잘했는데 뭔가 조금 이렇게 되나 좀 그런 느낌인데 결과가 안 따라주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알라베스의 축구가 지로나 축구 상대로 그렇게까지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압박이 굉장히 좋은 팀인데 지로나 같은 경우 전형적인 빌드업 축구를 하는 팀이잖아요. 상성상으로도 뭐 나쁠 건 없고 특히나 경기력 면에서도 아니면 최근 성적 면에서도 알라베스도 물론 성적이 따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지로나도 최근에 10경기 동안 1승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배당도 1.68배면 제 생각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요 알라베스 프렌 쪽으로 보겠습니다. 알라베스 프렌 쪽으로 저는 뭐 역배까지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로나가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절대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배당 메리트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프렌 사이드로 뭐 어느 바로 봤으면 오바 쪽으로 봤을 것 같기는 해요. 오바 쪽으로. 근데 뭐 없으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에버턴 대 이제 아스날. 이 경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주력으로는 못 찍어요. 주력으로는 못 찍는데 일단 언어버 살아있는 프리미어 리그고 에버턴이 지난 리버풀전에 아쉽게 한 점 차 패배를 했었죠. 물론 판정에 대한 논란 뭐 에버튼의 이제 센터백인 타코스키가 퇴장당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조타 골도 오프사이드 아니냐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경기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비는 내용선에서 제가 이거 리버풀이 학살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무승부무나 1엠무 2엠무 중에 고민하다가 조금 더 쉬었기 때문에 1엠무 2엠무를 보겠다. 주말 경기였으면 무엠무 봤을 건데 뭐 근데 둘 다 맞추긴 했죠. 한 골 차니까 어쨌든 에버튼이 상당히 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후방에서의 뭐 그러니까 실리적인 경기에 있어서도 잘 풀고 뭐 모에스 감독 부임 이후로는 뭐 후방에서의 빌드업도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브랜스웨이트였나? 어쨌든 측면으로의 이동이나 거기서 파생되는 이제 빌드업들 예전에 이제 그 션다이치 때는 이제 빌드업이 아예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좋아지면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올라오고 잘 안 지는 최근 10경기 동안 2패밖에 없어요. 지난 리버풀 좀 포함해서 거의 뭐 대신 무승부가 어쨌든 많긴 한 부분인데 아스날 같은 경우 일단은 조금 직전 경기에서 큰 손실을 봤죠. 풀럼 상대로 2대1로 이기면서 뭐 부카요 사카가 복귀 이후 바로 득점포로 가동하기도 했었고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마갈량이스가 모르겠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나? 제가 듣기로는 시즌아웃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추가적으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 한 명이잖아요. 일단 오늘 경기는 당연히 빠지고 더군다나 이제 주중에 홈에서 챔스 있어요. 챔스. 아스날이 지금 1위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가 12점 차입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위기가 있기도 했어요. 에버튼전도 그렇고 뭐 그 전 경기도 그렇고 근데 막 한 점 차로 몇 번 이겼잖아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 입장에서 사실 추격이 남은 경기 8경기 남았거든요. 12점 차 8경기 만에 뒤집는다? 진짜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입장에서는 물론 끝까지 뭐 경쟁을 유지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르테타 스타일이긴 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래도 끝까지라도 끌고 가보긴 해야 된다. 포기를 하면 안 된다가 아르테타 주의고 뭐 어쨌든 간에 노팅엄이랑 4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2위 싸움도 나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버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 경기가 더 중요하긴 합니다. 당연하죠. 훨씬 중요하죠. 에버튼이 만만치도 않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무승부? 한 골 차로 갈리지 않을까? 어디가 이기든지 한 골 차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부카요 사카가 복귀한 아스날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긴 해서 무승부의 쪽으로 봤습니다. 근데 뭐 누군가는 뭐 무를 보면서 프렌을 봐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뭐 언어바 같은 경우 언더 쪽으로 골이 많이 날 것 같지 않다. 1대0 1대1 혹은 뭐 2대0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뭐 쉽지는 않. 2대0은 조금 이제 운이 좀 따라야 될 것 같고 요 라인으로 볼게요. 무승부의 뭐 언더 몬차데 대 코모 햄스트링 수술 수술 들어가면 뭐 아예 시즌 아웃인가?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시즌 아웃인 것 같죠?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코모가 엠폴리와의 홈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캤어요. 코모 같은 경우 이제 여러 세리의 강팀들 상대로도 거의 대등하게 좀 싸웠던 부분인데 제가 뭐 한참 전부터 많이 지적을 했었잖아요. 코모가 강팀 상대로 잘 싸우는 거랑 약팀을 잘 패는 거랑은 좀 별개다. 좀 다르다. 여지없이 이제 홈에서 베네치아, 엠폴리. 야, 이거 베네치아, 엠폴리 두 번 다 1대1 무승부가 떴네. 베네치아전은 극장골 먹고 비기고 엠폴리전도 이제 후반전에 이제 먹혀서 비기고 어쨌든 한 부분인데 지난 경기에서 제가 엠폴리랑 코모 경기를 코모 승으로 볼까 언더로 볼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빼버렸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니코파즈 코모의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니코파즈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그 바이백 레알 출신이어가지고 바이백 조항 때문에 뭐 그런 이적설도 있고 뭐 여러 세리의 강팀들도 노리고 있는 진짜 중에 진짜 피지컬도 좋아 얘는 심지어 완전히 패스도 잘해 피지컬도 좋아서 잘 뭐 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골도 넣고 어시스트 하고 다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거의 뭐 이런 중 애매한 팀들 급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니코 파즈만한 선수가 없어 세리에. 얘가 지난 경기 출전 정지로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더로 봐야 되나 뭐 고민하다가 모르겠어가 뺀 부분인데 오늘 출전합니다. 니코 파즈가 기본적으로 있는 코모 전방에서 당연히 훨씬 더 이제 빌드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해줄 수 있는 게 당연히 많은 선수고 피지컬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몬차는 그냥 팀이 아니에요. 팀이 아니다. 이거는 뭐 코모가 지난 경기들 저 파르마랑 비기고 아니 파르마가 아니지 엠폴리랑 비기고 베네치아랑 비기고 이걸 떠나서 이거는 뭐 승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엠폴리전도 패스를 했었고 베네치아전도 좀 위험하다라고 봤었는데 이건 상대가 몬차라 니코파즈도 있기 때문에 가면 그냥 무조건 코모 승으로 찍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혹은 뭐 몬차 프렌을 보실 분들은 뭐 물어가야 됩니다. 역배는 없어요. 오케이 넘어가고 마인츠 대 이제 홀슈타인. 요것도 이제 사실 결론 내기가 막 그렇게 막 빡세진 않죠. 그러니까 마인츠 같은 게 어쨌든 간에 뭐 선수 개개인의 엄청난 개인 역량이라기보다는 역시 이제 트렌드를 관통하는 굉장히 많이 뛰는 축구. 그냥 뭐 그게 지금 해외 축구 트렌드예요. 많이 뛰는 축구의 팀들이 다 잘해요. 다 잘해. 뭐 라요 어제 지긴 했지만 순위 높잖아. 그 골의 순위는 높잖아. 마인츠도 마찬가지고 본머스만 이런 팀들.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도르트문트전 같은 경우 마인츠가 사실 에너지 레벨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제 생각에는 좀 마인드 셋을 좀 잘 해서 준비해서 온 것 같더라고요. 마인츠의 에너지에 최대한 안 밀리려고 되게 거칠고 강하게 들어갔던 부분이 마인츠가 좀 당황을 했고 이른 시간에 많은 양의 실점을 하면서 좀 무너졌던 부분인데 홀슈타인 같은 경우 사실 뭐 그 정도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는 팀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비가 많이 불안하죠. 여기 마인츠 같은 경우 뭐 도미니코나 스타판벨 같은 뭐 수비 쪽에 중요한 자원들이 결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에너지 자체는 여전히 좋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기는 저는 마인츠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뭐 핸디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마인츠 승이나 뭐 어느 거 있었으면 뭐 오바치가 있지 않을까? 뭐 2대1, 3대1 정도 보고 그죠? 넘어가고 하이덴하임 대 이제 레버쿠젠. 저는 이 경기에는 생각 외로 조금 잘 모르겠어요. 레버쿠젠이 당연히 더 세죠. 당연히 훨씬 더 센데 일단은 비르츠가 뭐 이번 주에 어쨌든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플로리안 비르츠가 빠진 레버쿠젠. 사실 지난 경기 레버쿠젠이 컵 대회가 주중에 있었거든요. FA컵 4강이었나? 아르미니 빌레펠트랑 예전에 이제 1부에도 있었던 팀이죠. 지금 2부인가 3부에 있는데 2대1로 졌어요. 저는 경기를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술 칼럼이나 이런 것도 읽어보니까 레버쿠젠이 뻥 축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뻥 축구를. 빌레펠트라는 팀이 전방 압박이 좋은 팀으로 본 적은 없지만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레버쿠젠이 그런 압박을 레버쿠젠 후방에서 볼 잘 돌리잖아요. 이겨내려는 축구가 아니라
전방에 막 패트릭 쉬크나 저기 보니페이스 보고 롱볼을 많이 때렸다는 경기 본 사람들을 막 얘들 왜 이러냐 막 이런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축구를 했던 그 알론소 감독이 모르겠어요. 비르츠가 빠져서 이제 조금 우리가 패스 축구에서 힘이 줄기 때문에 전방에 피지컬을 살려보자. 상대도 이제 압박이 강하니까 우리가 그걸 한 방에 그 압박을 뛰어넘을 수 있는 롱볼을 활용해보자. 이렇게 전술적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약간 그런 반응이에요. 이거 과르디올라 뿅 아니냐. 알론소 감독 명장이잖아. 전술 기깔나잖아요. 근데 과르디올라도 명장이잖아. 챔스만 가면 과르디올라가 이상한 전술 짜와가지고 헛짓거리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난 경기가 그 전형이었어. 컵대회 마찬가지네. 믿을 수가 없다. 하이덴하임 프렘 보겠습니다. 강등 버프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레버쿠젠 분위기도 안 좋고 직전 경기 레버쿠젠이 운이 없어서 2대1로 질 수는 있어요. 근데 실력으로 2대1로 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보고 똥배의 원정 경기 강등팀 원정이고 그리고 그냥 반대 찍는 게 낫다라고 보고 개인적으로 2프렌 있었으면은 훨씬 더 찍어볼만 하지 않았을까. 근데 1프렌은 어쨌든 간에 조금 변수가 좀 많긴 해요. 그래도 레버쿠젠이긴 하니까. 프라이부르크 대 이제 도르트문트. 일단은 프라이부르크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이제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패배를 했죠.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가 조금 나 이거 유니온 역배가 나올지 상상도 못했는데 물론 유니온 베를린 좀 득점에 있어서는 조금 운이 따르긴 했어요. 냉정하게 프라이부르크의 공격력, 그러니까 프라이가 이게 공격력이 약해가지고 저도 뭐 자주 찍거나 프렌일 때만 좀 눈여겨보지 정배일 때는 조금 조심하는 편인데 어쨌든 여지없이 패배를 했고 기본적으로 수비는 좋기 때문에 오늘 또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만만치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전방에서의 확실히 지난 유니온 베를린전에서도 마지막에 한 20분 동안인가 진짜 반코트로 주장창 가둬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슈팅을 한 번도 못 때렸어요. 한 20분 동안 유니온 베를린이 어쨌든 이기고 있고 하니까 그냥 아예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그 20분 동안 박스로 뭐 크로스 올리고 코너킥에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슈팅을 날리지 못한 것 같아요. 제 기억상으로. 어쨌든 공격에 대한 문제가 수비는 좋지만 아쉬운 부분이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어쨌든 간에 뭐 리그 지금 10위 프라이가 7위입니다. 돌문이 10위고 형편없는 부분인데 돌문이 이게 기복이 심해. 나 왜 이렇게 얘들이 기복이 심한지 잘 모르겠어요. 챔스에서도 릴과 이제 홈 경기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도르트문트 진짜 못했거든요. 나 충격 받았어. 얘들이 왜 이렇게 못하지? 근데 원정 가서 잘하더라. 원정 가서 2대1로 이기고 홈에서 1대1로 비기고 뭐 결과도 뭐 홈에서 비기고 원정에서 이겼지만 경기 내용도 야 이게 뭐 리그도 아니고 홈 경기인데 똑같은 애들하고 붙는데 원정에서 더 잘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홈에서 아우쿠스한테 쳐발리고 라이프치히한테 2연속 무득점 하더니 갑자기 마인츠 상대로 엄청난 에너지 레벨을 보이면 3대1 승리. 기복이 너무 심해 기본적으로. 경기마다 내가 무슨 다른 팀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기복이 심한데 어쨌든 오늘 수비 쪽에 니코 슐로트백 센터백 쪽에 빠지고요. 측면 수비 쪽에 얀 쿠토나 뭐 또 다른 이제 니클라스 쥘레 센터백 쪽에 결정자가 있는 부분. 자비처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기본적으로 수비 쪽에 좀 더 부상자가 있고 앞선에 이제 미드필더 쪽에 자비처 빠진 정도 이 정도밖에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래도 이게 리그 경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도르트문트가 12로 끝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좋았을 때 내용을 보면은 도르트문트스러워. 잘해 나름. 지난 게 마인츠전도 되게 잘했어. 그런 부분 봤을 때 질 것 같지 않다. 프라이부르크의 득점력. 물론 오늘 또 수비하다 역습해가지고 뭐 세트피스 같은 거에서 이제 저기 저 누구야 그리포 같은 애들이 매섭긴 하거든요. 그런 걸로 이제 한두 방 또 넣어주면 경기 어지럽게 갈 수는 있는데 적어도 돌문이 승점 자체는 딸 것 같다. 이거 뭐 승무 사이드 내지 혹은 뭐 무승부에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프라이가 대패할까 싶긴 한데 돌문 기복이 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 좀 변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로 뭐 2점대 배당이고 무승부 3점대니까 보험 쳐서 가도 뭐 나쁘진 않다 정도로 보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이제 브라이튼. 이렇게 덥지? 4월이긴 한가? 밖에 비 오는데 왜 이렇게 덥냐? 습해서 그런가 보다.
일단은 직전 어쨌든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를 치렀죠. 그 경기가 일단 또 중요하긴 하니까 두 팀을 좀 살펴보면은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 이제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1대1로 비겼고, 브라이튼은 홈에서 빌라 상대로 3대 떡으로 이제 완패를 했는데, 제 생각에 크펠은, 제가 크펠 경기 2경기 분석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이게 조금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팀들이 동기부여가 좀 덜 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그 전에 간과했던 것 같다. 그 전에 이제 그 전날인가 웨스트햄 경기 해가지고 뭐 틀렸던 부분이 있거든. 금요일 경기였나? 그 부분을 좀 간과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대충 이미지라도 좀 띄워놓고 보면은, 이게 너무 커가지고 이걸로 띄워야겠다. 이렇게 기침이 나오지? 지금 순위가, 이게 중위권 팀들이 사실 힘을 쓰기가 좀 어려운 순위기는 해요. 브라이튼이야 그나마 이제 승점 차이가 뭐 얼마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기 밑에 이제 막 크펠이나 뭐 토트넘도 그렇고 강등권 차랑 승점 차이 봐봐. 17인 울버햄튼마저도 9점 차가 나요. 올 시즌 밑에 꼴등 팀들이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차이 나고, 그렇다고 승점 35점에서 40 몇 점 사이 팀이 저기 위에 맨시티, 첼시를 뚫기는 솔직히 어렵죠. 동기부여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기도 몇 경기 안 남았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도 사실 컵대회 땐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왜? 컵대회는 우승이 되잖아. 리그는 사실 끝난 거지. 그렇다 보니까 사우스햄튼 상대로도 원정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뭐 그전에는 뭐 웨스트햄 같은 경우도 좀 이상한 경기로 보여줬었는데, 리그에서의 동기부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홈으로 돌아왔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 다만 또 불안한 부분은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다. 같은 경우 뭐 A매치 기간도 있었고 했던 부분이지만, 중간에 이제 지난 주말에 FA컵, 주중에 리그, 이제 또 다시 주말에 또 리그. 그죠? 일정이 좀 타이트한 부분이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 지난 제 분석이 거의 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갔죠. 뭐 전방에 이제 활동량이 상당히 좋은 공격 자원, 이제 루터 측면 쪽에 결장이 좀 아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제 국대 주관에서도 보여줬었던 이제 미토마의 몸 상태 이슈, 일본 국대에서도 이제 몸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 나왔었거든요. 여지없이 이제 지난 경기도 사실 뭐 거의 뭐 별다른 거 보여주를 못했죠. 물론 몇 장면 있긴 했었는데 뭐 마무리가 메이드가 제대로 된 건 없었었고, 사실상 나머지 백업 자원들 뭐 아딩가르나 구르다는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나마 이제 뭐 주앙 페드로, 민테, 뭐 웰백 이런 애들이 해줘야 되는데, 지난 뭐 에스턴 빌라의 수비를 뚫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제가 두 골도 빡세다. 뭐 난 한 골은 그래도 넣을 줄 알았는데 한 골도 못 넣더라고. 저는 한 골 정도 넣을 줄 알았는데 무득점을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브라이튼 같은 경우 지금 공격이 비상이에요, 비상. 믿을 만한 카드가 거의 없는. 슈팅도 몇 개 안 나와. 오히려 역습에 조금, 그러니까 공격진이 골을 못 넣다 보니까 결국 실점을 하잖아요. 그 상황은 라인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 거기서 공격진들은 또 해결을 못하고 역습으로 또 쳐먹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크펠이 유리하다. 지금 브라이튼 공격 정상 아니다. 언어바로 찍으면 언더가 유리해 보이고요. 배당 역배기 때문에 브라이튼이 득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크펠도 어쨌든 간에 전방 자원들이 계속해서 출전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뭐 지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무승부의 언더 쪽 1대0 1대1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인가? 입스위치 대 울버햄튼. 이거는 진짜 단두대 매치, 형님들. 아까 좀 전에 순위표 보셨겠지만 17위가 울버고 18위가 입스거든요. 근데 승점 차이가 많이 났었잖아. 입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잔류에 대한 희망을 살리려면 이겨야 돼요. 승점 6점짜리 경기입니다. 6점짜리. 6점짜리야. 울버는 제 생각에는 무승부 작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무만 캐자. 우리 이기면 베스트지만 무도 우리 대만족이다. 왜냐면 승점 9점, 그리고 오늘 경기 치르면 남은 경기 7경기거든요 7경기에서 9점 뒤집을 수 있을까? 입스위치가?
적어도 4승 이상 해야 되거든요. 4승 이상 7경기에서 3승을 해야 9점인 거고, 울버가 3패, 입스가 3승하면 9점 따라잡는 거고, 울버가 뭐 다질 것도 아니니까 적어도 4승 이상을 해야 돼. 이 안에서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입스가 4승은 남은 경기에서 7경기밖에 없는데, 지금 뭐 30경기에서 4승인데요. 그죠? 울버 입장에서 무승부면 장땡입니다. 근데 울버가 정배잖아. 그리고 마테우스 쿠냐, 전방에 어쨌든 가장 중요한 쿠냐 같은 경우 여전히 징계로 출전이 불가합니다. 이 경기는 뭐 입스위치 프랜스 볼게요. 울버햄튼이 제가 볼 때 그냥 한 골 넣고 그냥 잠그고, 뭐 한 골 먹혀도 잠그고, 무승부인 상황에서는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스위치 입장에서 어쨌든 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어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버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길 수도 있지. 이길 수도 있죠. 뭐 지난 경기 본모스 잡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 스위치가 그래도 골이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낫다라는 마인드긴 합니다. 프렌 쪽이. 왜냐면 무승부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9번째 웨스트햄 대 본머스. 이 경기는 본머스 지난 경기 뭐 입스위치 전에 본머스 간 사람은 없죠. 제 방송 보신 분들이면 뭐 본머스 찍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뭐 입스위치 뭐 역배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도 뭐 이프렌으로 접근했는데 비교적 안전하게. 본머스의 문제는 뭐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제가 아까 뭐 라요나 뭐 이런 팀들, 마인츠 같은 팀들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활동량, 뭐 압박 이런 얘기 했지만 본머스 그런 팀입니다. 그런 빨로 순위가 상당히 높게 잡혀 있는 부분인데, 결국 리그 후반기에 체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당연히 본인의 강점을 잃으면은 성적이 떨어지는 건 뭐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강점을 잃어버리면 성적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지난 경기 라이언 크리스티 부상당했습니다. 미드필더 자원 제가 몇 명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본머스. 그래서 후반기에 힘이 더 빠지는 거고, 가장 중요한 놈 부상당했어. 결국 다칠 수밖에 없어. 저렇게 주구장창 굴리는데 이게 안 다치고 100이냐? 맞잖아 형님들아. 좀 부품 좀 갈아 끼우고 뭐 좀 해야지 뭐 이거. 어떡해. 일단은 아마 측면 수비로 최근에 좀 많이 뛰었었던 루이스 쿡이 중앙 쪽으로 다시금 이동하지 않을까. 그럼 뭐 숫자적으로는 똑같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숫자가 좀 미드필더진에서나 좀 부족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어쨌든 에너지 자체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약팀한테도 잡히고, 약팀한테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냥 이긴 적이 없죠. 2월 중순 이후로 이긴 적이 없네. 한 달 반 동안 무승입니다. 본머스. 그러니까 웨스트햄 같은 경우 지난 울버햄튼전에 전반전에 선발 라인업을 보면은 이게 맞나 싶은 라인업으로 좀 나오긴 했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기부여적인 측면일지 아니면은 감독이 좀 뭔 생각이 있어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웨스트햄 대 울버햄튼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웨스트햄이 전반전에 진짜 좀 이상했어요. 얘들이 무슨 경기 뛸 마음이 없나 싶은 느낌으로 뛰었거든요. 동기부여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 완전히. 그러다가 후반전에 몇 명 교체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뛰기 시작했는데, 울버가 잘 잠그면서 어쨌든 웨스트햄이 또 이제 막판에 1대1 찬스 놓치기도 했었고, 울버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부분인데, 어쨌든 그건 이제 원정 경기였고, 사실 웨스트햄에도 홈에서는 그래도 빡시게 좀 뛰는 팀이긴 하거든요. 지난 경기도 어떻게 보면 전반전에 개같이 뛰었다가 후반전에 다시 이제 마인드셋 잘 다잡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뛰었던 부분이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프렌은 할만하다라고 보고, 이거 웨스트햄 프렌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웨스트햄 프렌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웨스트햄이 공격력이 좀 떨어지긴 해가지고 뭐 본머스 햄모가 뜰 수도 있어요. 뭐 본머스가 최근에 안 좋은 것도 맞고 부상자도 발생해서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건 맞는데, 웨스트햄 공격력이 별로 안 좋긴 해요. 전방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딱히 없긴 해. 지난 경기 봤을 때 파케타 이런 선수들도 폼이 안 좋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머스 쪽 보신 형님들은 햄모 쪽 접근도 뭐 해볼 수도 있겠다 싶은 느낌은 있어요. 넘어가고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발렌시아. 또 이거 몇 경기라는 거냐 근데? 거의 다 끝났네. 발렌시아 같은 경우 뭐 최근에 제가 많이 갔던 팀이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상승세의 기류를 탈 수밖에 없고, 발렌시아 그 감독 교체 관련된 얘기는 제가 뭐 수도 없이 뭐 거의 한 달째 한 것 같아. 복귀하자마자 한 달 넘게 그냥 계속했던 것 같은데, 뭐 칼럼도 많이 나와요. 그 해외 쪽의 칼럼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뭐 제가 타이틀만 따온 건데 밑에 기사 쭉 칼럼 내용 쭉 있는데,
코르베란 감독 되게 잘한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나온 거야. 3월 29일이니까. 어쨌든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발렌시아가 부상자가 많습니다. 부상자라기보다 이제 출전 정지. 샌드백 쪽에 이제 폴키 오늘 출전 정지 빠지고, 측면에 이제 주장인 호세가야 수비 쪽 사이드백 쪽에, 앞서는 이제 측면 쪽에 리오와도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셋 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상태가 안 좋기는 해요. 상태가 안 좋기는 해. 저는 이제 휴식기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의 뭐 쉬운 승리를 단 한 번도 예상하지 않았잖아요. 뭐 레가네스 전에는 개인적으로 혼자 햄무로 찍은 적도 있고 1햄무, 소시에다드전은 무승부 햄무를 봤음에도 역배가 떴고, 기본적으로 이제 앞선도 지치고 미드필더도 지치다 보니까 수비 라인의 커버가 잘 안 되는 모습들, 실점이 너무 많죠. 지금 2경기 동안 지금 6골을 먹었으니까 말이 안 되지 사실. 2경기 6골은 좀 심하긴 하네. 상대가 레가네스 소시에다드인데 심지어 뭐 저기 비아레알 바르셀로나 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심한 부분에다가 이제 챔스 아스날 원정 떠납니다. 주중에. 근데 이 경기가 좀 아쉬운 게, 개인적으로는 얘들이 나왔으면은 이게 조금, 그리고 2핸디 정도 있었으면 발렌시아 2프렌 정도 찍어볼 만한데, 일단 결장자가 발렌시아가 많고,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발렌시아가 이 코르베란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아요. 그 전에 이제 그 바라하, 발렌시아 레전드 출신의 바라하 감독 체제에서 이제 전술이 없었거든요, 거의. 근데 발렌시아 이제 젊은 선수들의 운동 능력을 살릴 수 있는데 압박이라든가 또 후방에서의 빌드업들 여러 가지로 지금 잘 가다듬은 부분이 있는데, 감독 부임 이후 성적이 지금 다른 건 모르겠고 4번 졌거든요. 4번 졌고, 데뷔전이 레알 마드리드전이었던 것 같은데 5승 4무 4패인가? 5승 4무 4패인가 5승 5무 4패인가? 아무튼 리그에서 이렇습니다. 아니 컵대회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적을게요. 4패가 바르셀로나 한테 2번, 레알 한테 1번, 꼬마 한테 1번. 이게 어떻게 보냐면 강팀한테 다 졌어요. 찐 강팀 진짜. 뭐 비아레알만 이 정도 급 말고 어디야 뭐 비아레알 요 정도 애매한 급 강팀 말고 비아레알한테는 안 졌어. 찐 강팀한테는 다 졌어요. 그리고 발렌시아가 또 다른 기록은 14경기 동안 이게 5승 5무 4패인가 보다. 14경기 동안 몇 골이야? 25골을 먹었거든요. 이게 뭐가 좋아? 맞아요. 이게 기록이 안 좋아. 근데 이 4경기에서 이 4패 동안 12골을 쳐먹었어요. 이 4패 동안 12골을 쳐먹었어. 강팀한테는, 레알한테는 2대1이긴 했어요. 근데 뭐 AT한테 3대1, 뭐 바르셀로나한테 7대1이었나? 그냥 개 털렸어. 12골 빼면은 그 뭐야? 10경기 동안 13골인가? 12골인가? 아무튼 간에 훨씬 줄어드는 부분이, 강팀 상대로 약했다라는 게 조금 걸려요. 그래서 결장자도 많고, 결론은 결장자도 많고 강팀 상대로 어쨌든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믿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승 보고 개인적으로 마인승까지 볼게요. 학살 당했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결장자만 없었어도 저는 그래도 요번에는 좀 비빈다 마인드로,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발렌시아가 되게 잘했어. 참고로 지난 이제 발렌시아 홈에서 했을 때 그때는 발렌시아가 진짜 잘해서 레알이 못 이길 뻔해서 간신히. 그래서 프렌을 보고 싶은데 결장자가 많다. 근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오케이. 다 힘드네. 오늘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평소보다 디테일하게 가는 느낌인데, 그리고 이제 파리 대 앙제 귀엽죠? 좀 숨 좀 쉬자. 숨 좀 쉽시다. 숨 좀. 언어버도 없는데. 마인승 보고 넘어갈게요.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정도 볼게요. 요 정도. 뭐 궁금한 거